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원장님, 요즘 신장 건강 영상 조회수 진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좋다는 거 다 챙겨 먹는데 왜 수치가 안 좋아지나요? 환기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신장에 좋다는 건 다 먹는데 GFR이 계속 떨어져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이 댓글도 달아드리고 있죠.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몸에 좋다는 걸 열심히 먹으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장은 다른 장기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간은 보충도 중요하지만 신장은 사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습관들과 신장이 편하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신장 이야기 나오면 꼭 듣는 말이 있잖아요. 침묵의 장기. 왜 그런 건가요? 신장은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야 신장 기능이 떨어졌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도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통증을 보내거나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장이 안 좋으면 속이 쓰리고요, 관절이 안 좋으면 무릎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그런데 신장은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장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시청자 댓글에도 몸은 멀쩡했는데 검진 결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장은 조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너무 미미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아침에 눈 주변이 잘 붓는다든지 발목이 자주 붓는다, 또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다, 밤에 소변 보러 더 자주 일어난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듣고 보니 저도 몇 개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은 증상보다 수치가 먼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 중에 상당수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에 약 150에서 180리터 정도의 혈액을 여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요, 적혈구 생성에도 영향을 주고 뼈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D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요,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장기가 조용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과로를 시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도, 짠 음식을 많이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높아도 오랫동안 묵묵히 버텨줍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프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장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건 뭔가요? 바로 건강즙입니다. 건강즙이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요? 바로 그 생각의 함정이죠. 아니, 황기즙, 양파즙, 도라지즙도 좋다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농축된 성분을 처리하는 것도 결국 신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요. 환기즙 먹고 거품료가 심해졌어요.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수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죠. 그럼 환기가 나쁜 건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체질과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는 어떤가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비타민만 해도 4-5개 먹는데요. 그걸 다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중복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도 함유되어 있고 복합 영양제를 또 먹고 비타민, 미네랄, 건강 보조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영양제 개수 한번 세어보셔야겠는데요. 원장님, 솔직히 저는 건강즙보다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요? 찌개 그리고 국밥. 아하, 바로 맞췄네요. 제가 국밥 하거든요. 남기면 왠지 아깝고. 하지만 신장은 힘들어합니다.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요, 국물 습관만 바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조금만? 맞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열풍이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적당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쉐이크도 많이 먹는데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단백질 역시 분해 과정에서 신장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답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의료진과 상담 후에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돈 안 들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발목을 한번 보세요. 안쪽 복숭아뼈,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입니다. 꼭 누르니까 은근 시원한데요? 신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지압해 보세요. 이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신장 건강하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또요?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댓글이 많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사실 신장은 음식 하나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합이고요. 이 댓글도 있어요. 신장 영양제 먹으면 수치 올라가나요? 영양제가 신장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은 생활 습관이죠. 결국 왕도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더 먹는 것보다 신장을 힘들게 하는 습관을 먼저 줄여라. 그리고 무분별한 건강즙, 과도한 영양제, 짜게 먹는 습관, 과도한 단백질 섭취 이런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계혈 마사지, 그리고 미지근한 물 조금씩 자주 마시기가 신장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장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